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1분입니다. 좀 간략하게 그리고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저렇게 좀 늘어졌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계획대로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국힘당의 내전 소식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가 사실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가 심상치 않다. 둘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윤석열과 한동훈 이 사이가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끈끈하다란 말 정도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샴쌍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잘라놓으면 분리수술하면 죽는다고요. 이 샴쌍둥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분리수술한 사례가 좀 있죠. 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그런 관계랑 비슷하다고. 따로 떼놓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나 향후 선거 끝나고 나는데 무슨 일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일제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자, 이제 거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힘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을 했었죠. 반나절 만에 내전이 끝나긴 했지만 그 내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반나절 만에 국힘당 내전이 끝난 거는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다급히 봉합은 한 거예요. 불씨를 덮었어요. 하지만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잠시 덮어둔 거란 말입니다. 원래 그렇죠. 폐쇄된 공간에 불씨를 가두고 덮어두면은 나중에 그 불씨가 폭발하죠. 분노의 역류, 백렛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을 끄지 않고 문만 딱 닫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불이 계속 번지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기만 올라가는, 하지만 불씨는 계속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을 갑자기 팍 열면은 빵 터지죠. 이게 분노의 역류, 옛날 영화 제목이었는데, 백렛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내부의 갈등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일단 문을 닫고 덮었어. 하지만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내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갑자기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덮어놨던 이 문제를 갑자기 딱 꺼집어내는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언제? 선거가 끝나면.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불타오를. 반나절 만에 끝난 내전. 하지만 불씨가 꺼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주제 혹은 약간은 희망사항이 섞인 얘기를 할까봐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의 태도는 이겁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개기는 거야?
야당이고 의사고 간에 누가 나한테 계기 자는 거지? 누가 나한테 지금 덤벼? 라는 태도죠. 4월 1일,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정 갈등과 관련된 담화문을 보면은, 야, 마치 전두환이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할 때의 모습과 똑같구나. 경로했다고? 아이고, 지가 뭔데? 지가 김정은이야? 뭐 경로야, 경로. 네가 경로한다고 우리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윤석열이가 경로했다고 우리가 깨갱해야 돼? 어디서 전두환 같은 놈이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겠냐? 선거 어떻게 치르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요, 뻣뻣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여.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도 선거 때는 고개를 숙였다고. 히틀러도 그랬고, 마르코스도 그랬고, 필리핀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위험한 인물 두테르테도 그랬어. 그랬는데 얘는 선거에 와가지고 경로했다 이딴 소리를 해? 선거를 열흘 앞두고? 미친 거지. 그러니까 국힘당 관계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선거 어떻게 치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어디냐? 사실 PK 지역이에요. PK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이렇게 권력자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시골 쪽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죠. 아이씨,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시골 쪽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호남 쪽은 원래부터 윤석열을 지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PK 쪽은 이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PK 쪽 민심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도 거기 있어. 여하튼 도대체 선거 어떻게 치르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힘당 관계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경하게 의사들을 후려잡을 거였다면 진작에 했어야지. 선거 국면 들어오기 전에 잡았어야지. 왜 선거 투표하기 열흘 전에 이런 짓을 하냐고. 차라리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것만 못하게 생겼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의사들한테 왜 질질 끌려다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 국힘당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의석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과반석만 되면 우리가 의사들한테 끌려다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대.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의사들 확 때려 잡아버릴까 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우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때려 잡을 거면 진작에 하지 왜 선거 앞두고 하느냐고. 선거운동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국힘당 내부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심평 같은 사람이 야 이거 아무래도 한동훈하고 김경률하고 또 한동훈 주변에 한동훈 신복들 얘네들이 윤석열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곧바로 현실화된 거는 바로 윤석열의 거시건방진 태도 때문이죠. 위압적인 태도. 그러니까 윤석열 탈당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올랐죠. 조혜진 의원이 갑자기 내각 총사퇴하라라고 하고 뭐 대통령실도 나가라 뭐 이 난리를 칠 때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가 험악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문경이 탈당하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야 이게 본격적으로 내전이 번지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금방 수습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사실 수습이 돼버렸어. 반나절도 안 돼서
당장 그 함은경이 꼬리 내리고 뭐 그랬잖아요. 급수습 분위기에 들어섰긴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미 싸늘하대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급냉이 됐답니다.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야 이제 맥 풀려가지고 일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맥 빠진다 그래요. 선거운동 웃자노 이런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법한 거를 급하게 덮긴 덮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미 끝났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지금은 선거 중이니 마치 대놓고 얘기는 못하나 선거가 끝나면 이거 다 정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를 두고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윤석열의 잘못이냐? 한동훈의 잘못이냐? 혹은 그 밖에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따져야 되겠다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봉합된 것도 아니고 일단 대충 덮어놓은 거지.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장용진, 너 지금까지 윤석열하고 한동훈 안 싸운다며. 걔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며. 걔들은 결별할 수 없다며. 예. 근데 지금 왜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곧 싸우고 둘이 갈라질 것처럼 얘기하네? 이유가 뭐야? 왜 앞뒤가 안 맞아?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은요 쉽게 갈라질 수 있는 단계 아닙니다.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 둘 때문에 깨지기는 어려워요. 자, 하지만 윤석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신윤핵관이라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윤핵관 단 누구야? 실은 검찰들 중심으로 또는 지난 대선할 때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윤핵관을 자처하고 다닌 사람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장제원도 권성동도 나경원도 다 나가리 됐어. 안철수도 나가리 됐어. 아무도 안 남아있어. 그럼 지금 누가 남아있다? 예. 윤석열과 똑같이 극우 유튜버들과 틀당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윤석열과 함께 이 코드를 맞추고 있는 이른바 신핵관들. 극우 유튜버 플러스 신핵관. 그러니까 극핵관 뭐 이렇게 해야 될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윤석열 주변에. 반면에 한동훈은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한핵관 이런 게 모이지. 윤핵관 쪽, 신윤핵관 쪽 이쪽 사람들이 약간 돌격대형이라면 무대뽀의 돌격대형들 무작정 다 때려 잡아 죽여버려야 돼 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불도저형이라면 한핵관 쪽 사람들은 깐족이죠. 한동훈처럼. 그래서 김경률이라든지 또는 그 이번에 했던 그 함은경이라든지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한동훈이 끌어놓은 사람, 자기가 지편으로 끌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기 누구야? 이수정 같은 사람은 결국 한핵관의 한 인물이죠. 사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도 남편이 이제 검사 출신이라 다 그쪽인 거예요, 사실. 자, 이처럼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한무대기 세력이 형성돼 있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무대기의 세력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뿌리는 같으나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떠오르는 태양이 한동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핵관이 힘을 가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핵관, 신핵관들이 벌써부터 우리가 한동훈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나가라고 우리 그렇게 못하지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 둘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도권 다툼. 특히 이들의 갈등이 무엇을 두고 본격화됐느냐? 예, 바로 공천을 두고 나옵니다. 한동훈이 지 측근 세력만 집중적으로 공천했다. 윤석열의 이빨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지가 지 마음대로 하기 수월한 사람들만 공천했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윤핵관 세력들이 한동훈 쪽에 되게 불만이 보글보글 끓어. 특히 신윤핵관 쪽 이런 사람들이 좋은 곳에 공천을 못 받기도 한 거야. 험지라고 하는 수도권 이런데 충청권인데 떡하니 배치를 받으니까 자기들 때는 기분 나쁜 거지. 아 나도 저기 대구, 경북, 부산 이런 데 주지. 뭐야 수도권에.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서 야 한동훈이 지 편은 다 좋은 데 주고 윤핵관 쪽 지금 신핵관들 쪽은 다 이상한 데 줬네 라고 하면서 불만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지지율도 지금 잘 안 나오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이것을 두고 한동훈 쪽은 윤석열이가 졌다고 하는데 되겠어? 이종섭도 그렇고 말이야. 파 문제도 그렇고 말이야. 이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놔?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윤석열 쪽은 윤석열 쪽대로 야 그러니까 니를 거기다 세워둔 거 아니야. 야 내가 굽실거릴 거면은 내가 니를 왜 거기다가 세워둬? 내가 안 굽실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지지율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니 거기 보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서로 지지율 추락에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겁니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이나 선거 대책을 놓고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의 폭발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싸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는 왜 우리를 사이에 두고 쟤들끼리 싸우지? 이런 분위기야 약간. 그런데 이미 갈등은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원래 싸움이란 게 그렇잖아요. 당사자들이 별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째어째 꿍짝꿍짝 하는 바람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지금이 딱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선거를 앞두고 덮었어요. 그랬는데 선거가 끝나면 다시 터지겠죠. 아마도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쉽게, 더 크게 터질 겁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그닥 나쁘지 않더라도 또 터질 거예요. 왜? 이게 누구의 공이냐? 한동훈의 공이냐? 윤석열의 공이냐?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그 공적을 서로 따지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주변에 몰려있는 신핵관들, 그 다음에 한동훈 주변에 모여있는 한핵관들, 얘네들은 그 공을 가져와야 돼. 그래야지 지들이 나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되겠어요? 즉, 선거가 끝나면 국힘당 선거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대형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 지들 둘은 우리는 그리 싸울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자기 계산이 들어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마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선거가 잘 끝났다 하면은 윤석열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거고, 한동훈은 그럼 자기 대권은 내 거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럼 대선 준비를 해야겠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묘하게 두 사람 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당연히 한핵관과 신핵관들의 갈등도 커지겠죠. 만약에 선거가 잘 안 됐다. 대패, 참패로 끝났다. 그러면 윤석열은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은 윤석열 때문에 그러겠죠.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어째 묻고 넘어가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은 자신의 생존을 놓고 일대 격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하고 한동훈 자연스럽게 그 갈등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거죠. 방법 없어. 자,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갈등을 벌일 때 우리는 몰아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몰아쳐서 나가려고 할 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의 단결입니다. 저들이 싸운다고 우리도 같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